사주에서는 이렇게 보고 이 글자가 많고 이 사주가 또 나중에 목이 없는 사주에 이 사주에 목이 없는 글자의 사주 특징을 또 보는 거예요. 보통은 나무는 첫 번째 물, 임수라는 물과 개수라는 물이 적절하게 있어야 되고 태양, 병화의 따뜻함을 가지면 좋죠. 병화라는 태양이 없으면 정화라는 불의 오행 또 같이 있으면 좋아요. 아예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기도 하고 그리고 자갈이라는 글자, 진유와 사이축에 자갈을 가진 사주가 우리가 나무를 심었을 때 비바람이 올 때 땅에 심어져 있는 거와 땅에 심어져 있지 않는 거, 바위에 심어져 있는 거와 또 많이 차이가 나요. 사주의 원국에 진유라는 글자가 있으면 이 나무는 뿌리를 잘 내렸다고 설명할 때는 거와 비슷해서 이 글자를 뿌리를 든든히 땅에 내릴 수 있게끔 자갈로 튼튼하게 단단하게 해주는 역할에서 우리 사주의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주가 특히 갑사주, 갑목의 입주를 가지고 있는 사주들은 이런 구성을 가지면 참 좋다. 1번 또 보면 목이 많은 사주의 특징에 있어서 호기심이 많아 뭔가 배우고자 하는 성향이 좀 많으신 거 실제로 좀 많습니다. 호기심 충고. 그리고 나무라는 글자가 교육, 배움의 물상에 관련됐기 때문에 성장하려고 하잖아요. 나무가 위로 자라려고 하는 성향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많다 보면 흙이란 오행을 극해서 위장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 토라는 글자가 나무의 입장에서는 재성이라고 해요. 재성은 돈이라는 글자예요. 근데 우리가 오장육부로 따지면 진술충미라는 흙 지지로 나타나면 진술충미가 흙이고 천간으로는 무토, 기토 요 글자만 아시면 사주의 오행에 이 글자는 하나가 있는데 기토라는 오행이 사주의 일간이 나는 기토라고 태어났는데 갑이 옆에 있고 을이 있으면 사주에 나무가 많은 경우가 되면 위장질환을 좀 많이 알아봐요. 사주의 지지의 또 뿌리가 이분이 뭐 미토가 있고 축토가 있고 또 인성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그래도 위장병에서는 또 면하게 돼요. 이 한 내용만 보고 해석을 다 하시면 안 되고 항상 사주 해석을 유연성 있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나무가 강하면 금의 성향이 필요해서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사시면 좀 더 만족하는 삶을 사시고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어서 의지와 냉정함과 독함이 필요합니다. 목이 너무 많으면 나무가 무성하면 을목이나 을이 또 무성하게 되면은 각자가 보면은 서로서로 엉켜버려요. 그러면 이거를 같이 치게 해주는 전지가위가 필요해요. 하늘의 신금이나 지지의 유금이나 천간의 또 경금이라든지 잡아주는 게 좋죠. 제거해주는 거. 그래서 보통 보면 요거를 제거해 줄 수 있는 글자 요렇게 경금이 와서 치워주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또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은 금의 오행이에요. 경금, 신금, 아까 금의 오행들. 그리고 우리가 타로에서 또 금이라는 게 있어요. 소즈, 이성, 지성, 논리. 타로 카드에서 금의 카드가 칼의 원수, 우리가 보면 타로 공부를 좀 관심 있으면 이걸 연결해서 사주 공부하시면 참 좋을 듯해서 약간 더 설명을 가미하면 이 공기라는 원소에 해당해요. 공기도 우리가 금, 원소, 이성, 지성, 논리. 그래서 우리가 사주에서 말하는 경금, 신금, 유금, 현실적이고 이성적 판단을 하시려면 나무만 많은 것보다는 사주의 오행이 같이 있으면 서로 의지가 되고 또 용둔사미로 끝나지 않을 수 있게끔 냉철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준비하고 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무만 무성하게 있는 사주보다는 금이 제어를 해주면서 같이 구성이 잘 짜여 있을 때 사주가 상당히 등급이 올라간다 보시면 되겠죠.
나무가 때로는 바람, 태양, 그 다음에 움직임에 따라 자기 성공을 많이 하시는 분이 좀 많다고 나오죠. 그리고 목표를 명확히 해서 집중력을 가지고 때를 기다리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목이 많은 사주에서는 이 내용들은 자기가 성공을 하고 싶은 분이 많아요, 원래. 나무는 항상 위로 자라려고 하는 성격이 좀 강해서 여기서는 태양은 또 병화를 상징해요. 갑이라는 나무가 태양에 따라서 우리가 성장을 해요. 사주원국에 태양이 없으면 우리 성장을 못하나요? 그런 또 내용은 아니에요. 내 사주에 태양은 없고 신금이란 글자가 있으면 우리는 또 태양을 끌고 와요. 그래서 사주 보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름대로는 목이 많은 사주들은 그래도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는 인내심을 가지고 열심히 성장하려고 하는 에너지는 많으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 좋은 쪽으로 해석하시면 좋고, 또 고집이 세다. 자기가 내가 A라고 생각하면은 남이 아무리 뭐라 해도 그게 귀에 잘 안 들려요. 나무만 많은 사주가 원래는 국직격, 위로 자라려고만 하고 하나를 위해서 성장하기만 바라는 성이 좀 많아서 고집이 세고 때로는 자만심이 나타날 때도 있어요. 타인의 말을 잘 안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유연성과 융통성이 조금만 더 있으면 좋죠. 그래서 자기가 기회를 놓치는 사주가 안 되려면 나무는 또 옆에 환경에 이쪽의 분야를 접목하면 좋겠다. 요즘은 나무도 보면은 색깔이 예쁜 장미들이 많아요. 접을 시킨다죠. 그래서 나무도 보면 자기가 실내 꽂히면 다음 어떤 수는 우리가 접을 붙일 때는 장미를 약간 붙여보는 것도 우리가 많이 연구하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미도 색깔이 워낙 예쁜 것도 접을 약간 이제 분재분재 시켜서 예쁘게 또 더 많은 식물들 예쁜 어떤 꽃나무를 만들 수 있는 원리인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는 원리도 똑같아요. 제가 이 말은 잘 써먹는데 내가 만약에 부족하면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써 이제 접을 사람으로 비유할게요. 나무 자체도 사람 인자가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내가 부족한 부분을 다른 사람을 더 좋은 인연을 만나서 접을 붙이는 거예요. 더 좋은 사람을 만남으로써 내가 부족했던 부분을 더 좋은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써 성장하게 되는 거와 똑같아서 내가 운을 기원하는 방법은 사람의 인연으로서 좋은 인연의 관계를 접을 붙인다면 좀 그렇지만 그런 논리를 좀 접목해 보셔요. 내가 기원하는 방법. 나는 좋은 사람인데 다음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을 만나버렸잖아요. 그 다음 어떤 순들은 성장하는 어떤 나무가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제가 높아심에서 이 설명을 한 번 더 해드립니다. 목이 필요한 사주는 교육계통, 나무 자체가 교육이에요. 나하고 인목을 약간은 가지고 있는 사주는 공부를 좀 더 많이 하고 싶어 해요. 대학원 가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고, 갑인이 있는 글자가 수성목을 받을 때 물이 있는 글자. 자, 교육과 사람 상대하는 직업도 나무 자체가 건축이고, 나무 펄프에서 섬유계통 나오기 때문에, 요런 직업에 종사하면서, 요거는 내가 부족한 거를 나무가 필요한 사주는 요렇게 접목하시면 좋아요. 목이 많은 사주의 특징으로 해서 가면 안 될 것 같네요, 요거는. 그 다음에 양인살. 양인은 내 사주 원국에, 음, 내가 갑사주면은 묘월. 여기는 칼인자예요. 어, 그래서 요런 구조의 격을 가진 사주의 경우는 이게 음력 이율이에요. 사주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갑목일간으로 태어나면 간호사, 피보는 직업, 의학교통, 군인, 경찰 요런 게 양에서 칼을 드는 직업, 센 직업들이 많다. 그래서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한 번 더 바로 의료계 종사의 특징과 예를 잠깐 접목을 해볼게요. 사주운국에 철새계금이라 하거든요. 묘유수라는 어떤 글자가 원국에 나란히 두 자 이상만 있어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오음사주 중에 오음이라면 예를 들면 을살주가
아니면 을묘일주가 사시에 태어나면 을묘일주가 사시에 태어나거나 요거는 을묘일주가 사시에 태어나려면 을경합금의 금생술 개사시가 나와요. 그리고 신사시가 나와요. 요거는 사주를 공부하다 보면 내가 사시에 태어나면 천간에 뭐가 붙는 논리 같은 거는 조금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입장이라서 여기는 다시 지우고 신사시가 붙고 요렇게 되면 솔직히 보통 되게 오음이 사일이나 사시에 태어나면 아니면 월지라든지 시지에 또 인사신 삼형살 놓으면 형살이라 하거든요. 큰 글자 놓으면 그게 여러 개 종사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조금 이따 정리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오양일생이 일지를 향한 자, 향한 자가 뭐냐면 자묘형. 요거는 사주를 기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좀 쉬워요. 자자형. 요런 글자를 가지신 분. 그 다음에 또 사음이 오래 태어난 분이 신금일주를 가진 일간이 또 진수를 봉한 자. 요거는 뭐 예를 들어서 저희 가게에 방문해 주신 고객들 분들 어르게 사주가 참 많아요. 보통 너무 많은데 몇 개만 예를 남겨놓고 조금 이따가 다음 화면에 보여드릴게요. 사주에 수레라는 글자가 용신 이승에 해당하는 자. 용신은 뭐고 이신이 뭐예요? 사주의 원국에 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치료해 주는 글자. 만약 그 완벽한 병을 치료하는 글자가 없으면 그거를 또 대신해 줄 수 있는 다음 글자 희신에 해당하고 수레는 천문성이라 해요. 천문성. 요런 글자 사주 원국에 있으면 조금 어렵게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다. 한여름에 태어나신 분이 갑을일생들 좀 많더라고요. 삼동월에 태어난 신축일주, 신해일주, 그리고 신밀주에 태어나신 분들 참고만 하세요. 또 다 그렇지도 않아요. 신축일주가 뭐 4월에 태어났거나 뭐 봄에 태어났고 동짓달에 또 다시 태어났을 때 저는 간호사가 아니고 저는 교사인데요. 조금 그러신 분들도 있고 경금일주가 지지에 일제 경인일주, 경호일주, 경술일주생이 음력으로 뭐 1월 음력 9월에 태어난 분과 4, 2월에 출생한 자분들 그리고 술에 우리 하월의 일생 이모일주, 개밀주생들이 보통 어렵게 종사하던 분이 좀 있다. 이건 통계치이기 때문에 제가 어렵게 종사하시는 분들을 보시면서 양인살이 나와서 요 어떤 내용을 올려봤습니다. 참고 정도하세요. 다 아까 그런 어떤 얘가 어렵게 종사는 또 100% 아니더라고요. 자, 어렵게 종사의 특징에 있어서 을목일주가 아까 말했는 사시에 4일에 태어나면 보통 어렵게 종사에 또 계시더라고요. 요 사주는 간호사였어요. 그리고 이분도 간목일주가 이런 거 가지고 있거나 오라는 글자가 현침, 날카로운 현침은 뭐 좌우묘유라는 글자가 묘유수라는 글자 있거나 해도 어렵게 종사한다. 한 번 정도 훑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목일주가 어우미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거나 원래는 료에 종사하려면 칼이라는 메스라는 게 경금, 신금, 유금이라는 글자가 물에서 놀아야 돼요. 그래야 그러면서도 나무가 있는 갑하고 인목이라든지 또 을목과 묘무라는 글자가 칼은 칼인데 손잡이가 있는 구정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 을목은 신금이라는 어떤 요거 어류 도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사침 바늘로 형상을 했기 때문에 어류계에 종사를 해야 된다. 무조건 을축일주가 간호사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요런 구조를 다 가지고 있을 때 요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금이 없는데 왜 의료계에 종사를 하고 있을까? 자유축으로서 명화가 있으니까 금이 아예 없는 사주는 우리가 없는 오행을 끌어쓰는 어떤 물성 논리로서 보셔야 사주가 더 쉽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을목이 있고
자르고 있고, 근데 갑은 경건과 신금이라는 글자가 있어줘야지만 되는데, 이 사주에서는 의사는 못 됐고 간호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주사 정도. 실제적으로는 간호사를 하고 있는 분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뭐 간호사 중에 이분이 연세대에 있어요. 뭐 국가병원에 뭐 대학병원에 있어요. 개인급 병원에 있어요. 요거는 깊게 들어갈 때 또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여기는 이러면은 목이 많은 사주, 목이 적은 사주를 설명하려면 세월이 너무 많이 가요.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다 바로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데 사주가 갑이 뭐예요? 을이 뭐예요? 이 부분도 약간은 기초 배우기를 모르시는 분에서 이 공부의 내용을 들으면 어렵기 때문에 조금 가볍게 즐겁게만 넘어가셨으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또 패스하고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주가 요 정도 있다. 임금, 신금 있는 사주들 아주 천직이에요. 그다음에 간목일주가 금을 봤을 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을목이 술의 전문사를 있고 아까 사시를 보면 더 그래서 의료계에 더 완벽하게 전공 자기 진로를 잘 정했는 분들이에요. 내 사주가 여기에 비슷하신 분들은 너무 정말 병원 의료계 종사를 잘 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는 의료계 종사 중에 의사 사주다, 수의사 사주다, 간호사 사주다, 간호사 중에는 간호조무사 사주다. 다 등급이 다 따로 나와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제가 너무 바빠서 따로따로 구분을 못했고 그냥 아까 양인살 얘기할 때 그냥 간단하게 의료계 종사자의 특징이 예의 사주에 대한 해당하는 분들의 사주를 제가 좀 공부에 전문적으로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담아 봤습니다. 우리가 저번에는 목이 많은 사주의 특징을 봤고 이번에는 목이 약한 사주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주에 오행은 내가 이제 토일주인데 사주에 처음 다 오행은 다 있는데 나무만 없어요. 그러면 나무가 갑도 없다, 을도 없다, 뭐 임목도 없다, 묘목도 없다, 뭐 이런 내용인데 사주에서는 목표의식을 잘 정해놓고 살아야 돼요. 나무는 우리가 성장하려고 하는 에너지인데 성장 자체가 의욕이고 또 도전이고 실천력이죠. 보통 보면 사주의 원국에 나무만 너무 없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의욕과 실천력이 없어요 라고 설명하면 안 되고 대운에서마저도 세운에서마저도 대운이라면 아까 사주에서 잠깐만요. 여기에 77, 27, 37 이렇게 흘러가는 게 대운이고요. 요 밑에 있는 글자들이 세운의 달이에요. 달이. 요거는 10년마다 바뀐다 해서 대운의 숫자가 10년 주기로 바뀐다 해서 큰 대운이 바뀐다는 게 대운이고 큰 대운이 왔어요.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대운 주기. 밑에는 우리가 지금 2024년도가 갑진년이기 때문에 세운. 요 밑에 글자가 월이에요. 그래서 달로 다 비쳤을 때 이 운마저도 나무의 운이 대운에서 나무가 아예 안 왔고 세운에서도 안 왔고 요럴 때 약간 접목을 시키면서 설명을 해줘야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나무의 운이 오지 않았을 때 의욕도 없고 나는 실행력도 약간 부족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여기 적용하는 거예요. 요런 걸 잘 설명을 나는 나무는 없지만 저 의욕주기에 실천력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한 번 더 높아심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했던 글자고 또 이게 타협할 수 있습니다. 뭐 나한테 도움이 되면 나무가 약한 사주는 사주가 힘이 없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다. 내가 에너지가 딸려서 내가 에너지가 딸리는 사람은 금전적으로 직업적으로 돈이 되는 직업을 하셔야 된다고 약간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뿌리가 없는 사람은 나무가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뿌리가 없어 또 다른 자리에 사주 일주에 다른 지지궁에 그러면 내 에너지를 정말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돈이 될 수 있는 거에 에너지를 다 붓는 게 맞죠. 그래서 이해타산적으로 사시는 게 맞고 어쩔 수 없이 약한 사주는 그렇게 가게 돼요. 자기가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아도.
그 다음에 사주가 약하니까 우유부단한 처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경계해야 된다고 할 수 있고요. 쉽게 자살하지 마라. 나는 자꾸 시작은 잘하는데 의욕은 시작은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체력이 딸려서 못해. 이런 에너지 같아요. 가장 어린 새부터 차가운 어둠을 뚫고 나갑니다. 요거는 또 을목은요. 뿌리는 없지만은 나중에 자기 육은 묘목을 가지지 않아도 흙만 있거나 물만 있어도 자기가 사막에 떨어져도 살 수 있는 자기 자생 능력을 가져요. 우리가 스킨다무소 나무 있죠? 그거를 뿌리를 잘라봐요. 그러면 컵에다가 약간 여러 컵에다가 다 나눠서 집이 좁은 집에 사시는 분들은 음 약간은 요렇게 해 놓으면 다 살아나요. 그 밑에 뿌리를 자기 스스로 내려요. 그런 어떤 논리인 것 같아요. 자, 목은 생기를 의미하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좋습니다. 나무가 많고 적고 떠나서 사주가 뿌리가 약한 사주들은 잠을 충분히 잘 자야 돼요.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잠이에요. 잠을 4~5시간만 자면 된다는데 공무원 공시시험이나 뭐 의대 시험 준비하거나 시험이 얼마 안 남은 분들만 잠을 적게 주무시라고만 얘기하지 보통 우리가 집중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도 잠을 많이 주무셔야 됩니다. 7시간, 8시간 주무셔야 됩니다. 원래는 평균 수면. 그리고 사주 운국에 불이 없으면 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근데 불이 없는 사주나 하늘에 병화하고 정화가 있는 사주들이 해와 달이 같이 떠 있는 사주들은 낮인지 밤인지 잘 몰라요. 자오충도 그래요. 이게 보통 보면 충이 된 사주 낮과 밤이 이게 자수는 밤이고 오화는 낮이기 때문에 이게 깨진 사주는 낮과 밤이 자꾸 혼돈이 돼요. 빨리 자야지 하는데 빨리 잘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사주가 이렇거든요. 저요 밤낮이 없어요. 그래서 가끔 어 막 자고 있어요. 약속 시간에. 너무 피곤했을 때는 그래요. 저는 약속을 무토일주는 신용이 금이라 생각하거든요. 약속 시간을 어긴 본 적이 거의 없는데 요즘은 이제 체력이 딸리는지 밤낮이 바뀌는지 집중력이 떨어져요.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런 사주를 갖고 있는 분들은. 그다음에 삶에 대한 태도가 비관을 가장 주의해야 된다. 을목이나 간목일주 사주들이 가끔 사주 운국에 나무만 있고 불도 한 개도 없어요. 그러면은 우울증 있는 분들이 많아요. 요 자료는 제가 가지고 지금은 바쁜 관계로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실전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사주 자료. 저는 실전이 전문이기 때문에 사주 유튜브 보시면 뭐 기초 자료는 너무나 많아요, 그쪽에. 근데 저는 기초부터 약간 실전까지, 그다음 응용까지 우리 천사님들께서 내가 내 자신을 조금 어느 정도 알아야 남의 이 말을 저 선생님은 사주를 잘 보시는 분이다. 저분은 사주를 못 보시는 분이다. 타로를 잘 보시는 분이다. 바로 어느 정도는 알아낼 수 있는 귀는 가지시라는 거예요. 어제 오늘 우리 고객분들이 사주를 보러 가셨는데 너무 잘 본다고 해서 갔는데 그분이 69세였어요. 저한테 방문하시던 분은 남자분이시고 그분이 원래 죽는다고 얘기를 했대요. 남의 수명에 대해서 살고 죽고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시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어떤 분이 시한부 인생도 저한테는 와요. 그분은 제가 정말 내가 뭐부터 해야 될지를 몰라서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남은 소중한 어떤 삶이 얼마까지 남았는지를 알아야 돼서 수명을 얘기할 때는 얘기해 드려요. 근데 그분 사주도 죽는 사주 아니었어요. 제가 타로하고 사주를 같이 봐드렸어요. 더 정확하게 지려고. 근데 그분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는 알 수는 있어요. 그 철학하시는 분들이 왜 그분을 죽는다고 얘기했는 건 알 수는 있었는데 그 고객은 사주를 배우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은 안 드렸고 제가 장담합니다.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분이 정말 택시 타고 왔는 보람이 이렇게 그분도 돈을 쉽게 안 쓰는데 여기에 어 보람 느낀다면서 그래서 소개 많이 해 주신다는데 저는 그냥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역수라는 직업은 입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알고도 짓는 죄, 모르고도 짓는 죄, 구업을 지으시면 안 돼요. 이 공부를 지금 기초 배우기 때문에 기초 하시는 분들이 지금 관심 있는 분들이 다 저의 어떤 유튜브 영상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운명대로 살진 않아요. 제가 수명을 약간 '왜 안 죽어야 될 분이 왜 죽었지?' 그거는 이번에 파묘를 봤는데 묘를 잘못 썼거나 아니면 가지 않아야 될 곳을 갔거나 남의 운에 치여서 죽는 분들도 있어요. 장례식장 갔다가 되게 나이 많으신 분들. 그런 어떤 거 있기 때문에 너무 운명에 한정을 짓고 사시는 맛이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목이 약한 사주의 특징 중에 남의 조력보다 독립심을 갖고 자력으로 성공해야 된다. 이게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자, 그다음에 목이 없으면 토가 지나치니 사람이 무거워지고 동료가 클 수 있다. 어떤 사주가 좀 기분 나쁜 소리를 들으면 불안해서 오히려 자기가 자기 스스로 판단력이 흐려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 내용은 조금 잘못 올린 것 같아요. 자,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이 적은 사람들은 가림이 많아요. 사주에 나무구나, 나무오행이 한 개도 없으면 낯가림이 많아요. 사람관계, 인간관계를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지런함과 건면함이 요구된다. 나무가 적다 보면 생명력이 약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목은 한목을 의미하니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도록 해야 됩니다. 사주가 약하니까 누구하고 친해지는 것도 귀찮아하고 가족한테도 가족이 나한테 상처 주잖아요. 부모님이라도 인연 끊고 사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사주를 볼 때. 자, 12번. 목은 그늘이니 사람으로 인한 심이 부족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한낮에 더울 때 한여름에 큰 나무 밑에 여기 기대고 있잖아요. 그늘. 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내가 나무가 적으면은 나무가 하나가 약간은 가늘고 작은 나무를 상징한 그런 나무로 태어난 물상인 경우에 해당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책을 많이 읽으면 발복합니다. 나무가 작은 사주들은 오히려 더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독서 광도 많았고요. 그래서 없는 글자는 많은 것 같고 많은 글자는 없는 것 같다. 항상 기억하세요. 그래서 없는 분들이 만약에 책을 안 읽는 분들 요점을 누가 해놨는 걸 읽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반대로 책을 많이 읽으면 책이라는 게 우리가 나무라는 오행에 속하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게 독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발복한다. 운이 좋아진다. 이렇게 해석할게요. 그리고 목은 붓을 상징해요. 부적 잘 쓰시는 분들 뭐 이거 쓸데없이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을류일주 분들 중에 부적 잘 쓰시는 분이 있어요. 사주가 어, 조상궁에 인호를 가지고 있는 인연 인연에 태어나신 분 호랑이 인자 요거 그런 걸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부적도 잘 쓰셔요. 을묘의 인 화를 가지고 있는 사주들. 그래서 부적을 아무나 쓰면 안 돼요. 사주에 화가 없거나 어느 정도 부적을 쓸 수 있는 글자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부적을 잘 쓰는 글자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주가 신강해야 돼요. 그게 화라는 글자가 인성인 글자들 그런 분들이 부적을 잘 쓰십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사주 또 목이 제가 말을 하다 보면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얘기가 자꾸 딜레이가 돼요. 자, 15번 nik천적인 긍정적인 실천성이 명령적인 추진성을 키워야 합니다. 요거는 화의 오행에 속하는 내용들이 가까워요. 불, 병화, 정화에 들어가는 거. 약하면은 화를 봐야, 태양을 봐야 더 꽃을 피우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하시면 더 좋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런 성격이 약한 분들이 나는 목이 약한 사주다라고 해석하시는 거에 속합니다. 목이 없으면 수가 탁해지니 소리, 노래, 음악이 약할 수 있다. 수가 탁해진다라는 거는 사주에 목이 아예 없으면 수색목이 물의 오행이 스스로 행동을 안 해요. 오행이 사주에 목이 있는데 흙만 있어요. 물의 오행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 없는 거는 또 끌어쓰는 게 있어요. 물상에서 해묘미로 수를 땡겨 쓸 수 있는 글자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아예 오행이 목이 없으면 이런 물의 오행을 끌어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의복 가구가 신경변에 크게 관여할 수 있습니다. 가구도 우리가 의복도 나무의 오행에 속해요. 내가 사주에 너무 뿌리가 없는 사주가 나이 드신 분들이 가구를 잘못 덜 놨다.
그다음에 목각으로 된 어떤 인테리어 소품을 잘못 들렀다면 갑자기 저거를 물건을 들고 난 다음에 내가 아파졌어요. 목신의 어떤 작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남이 주는 물건을 골동품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나는 그 물건 들고 와서 아파요. 그런 사주들은 보통 목이 약한 사주들이 그런 해석을 해드린 적은 저도 옛날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그렇게 구석기 시대의 사주로 설명하진 않아요.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경향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해 드렸고, 목이 많은 적은 사주는 인간관계가 약하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으니 건강이 좋지 못합니다. 목이 약한 사주는 조금 에너지가 운동을 많이 사주가 목이 약한 사주는 나무를 보면서 들판을 걸으면서 어, 손이라든지 팔이 또 나하고 을 그렇게 흔들면서 팔을 다리를 흔들면서 좌우로 움직이면서 하시면 운동이 건강에 더 좋아요. 사주에 그런 글자가 부족하신 분들, 나무가 약하신 분들, 그 다음에 배우고 익힘이 부족해 인자하지 못한 성격, 자존심이 건드려 보면은 사람 만나기 싫어지는 이유가 내가 말을 들어도 그거를 유연하게 크게 들어야 되는데 소심한 사주. 뭐 어떤 친구는 너무 똑똑해. 나는 약간은 학문이 좀 짧아. 그러면 그런데 소심해서 와서 인간관계 틀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줏대나 자기 주장이 없이 없고 남이 하는 것을 따라하려는 경향이 좀 많다. 을목일주가 갑사주가 너무 잘 되잖아요. 등락이 기합이라 해요. 을이 갑을 타고 올라가는 거. 이런 건 좋은 거예요. 남의 좋은 점을 따라하는 거 좋습니다. 우리가 1인자를 따라하다 보면 2인자 사주들은 어느 순간 그걸 전문적으로 오래 하다 보면 을사주가 1인자가 돼 있는 사주들이 많았어요. 책임감 없이 일하고 가정 소홀한 자 있습니다. 책임감 없이 일을 하진 않는데 꼭 내가 약간은 열심히 일하다가 피곤하면 뭐 휴대폰을 봤다 딴 데를 쳐다봤다 잡담을 했다 이럴 때 들켜다 보면 책임감 없이 약간은 느껴지고 일하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약간은 집에 가면은 녹초가 되기 때문에 그냥 가정적으로만 일을 열심히 해 주진 않는 그런 남자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다음에 그분도 목이 약한 사주였을 거예요, 남자분. 남 앞에서는 일보다는 참모보좌에 적합할 수 있다. 을사주에 해당할 때 좀 그런 게 좀 강합니다. 도적 모험심이 약할 수 있습니다. 뭐 갑목은요 그러진 않아요. 갑일주들은 도전 잘해요. 병화를 받는 사주들. 요거는 상 봐가면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힘이 세서 손에 제가 갑인이 있으니까 손에 아구 힘이 되게 좋아요. 자, 금이 약해지면 변형, 변화, 혁명, 혁신, 뭐 이런 가담에 망설이게 된다. 요거는 새로운 일이에요. 금이 약해지면 금 자체가 우리가 칼자루를 휘두른다 하죠. 우리가 칼, 혁명과 같은.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분이 인신사회를 갖고 있는 경신일주라서 변화혁명 이런 거를 사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연결하시는 것. 그래서 사주에 나무 목이 약하면은 금을 잘 끌고 와요. 또 반대로. 오히려 더 이런 게 잘하시는 분 있어요. 사람을 자르는 거 잘하는 거. 내가 사람한테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서 요거는 왜 그럴까요? 이해 안 돼. 쓰는 글자 때문에 그래요. 을목사주가 금이 한 개도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경금을 끌고 와서 내가 힘들기 때문에 사람하고 가족이라도 힘들면은 자주 만나는 거를 꺼려 하기 때문에 자르는 거. 그렇게 되고 남을 도우고 살아가게 되면 발복합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인내심을 가지고 정을 키워야 합니다.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목이 약한 사주의 특징이 있어서 요거는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개운법을 제가 정리를 안 갖고 뭐 목이 없다고 본인 이런 성격이에요.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우리는 개운법을 약간 더 많이 알고 살아가는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정리하면서 이렇게 정리했나 봐요. 자, 바로 목이 없는 사주 기원법. 책 많이 읽어야 됩니다. 나무가 책이고 독서라서 자신의 관점이나 주체성이 많이 향상되고 개선됩니다. 맞습니다. 이거 해보세요. 무엇이든 배우고 익히고 실패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을 멀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독서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책을 읽거나 유튜브에 뭐 보면
아주 너무나 인플루언서 분들 많더라고요. 뭐 몇십만 명, 몇백만 명 가지신 분들 요점 정리 잘 해놨더라고요. 저도 좀 책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하는데 저는 나무가 많아서 굳이 책을 많이 읽을 필요는 없어요.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저는 돈을 많이 못 버는 사주예요. 원래 제 사주는 갑인이라는 게 재승 살라왔기 때문에 제 사주에 붙거든요. 아예 자주가 없으면 이상한데 이게 그래도 이거는 저는 이제 음 학습으로만 해야지 실제적으로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공부는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약간은 사람이 배움이라는 거를 해야 된다는 거를 안다는 자체가 얼마나 좋은 건데요. 그리고 겸손해져요. 많이 알면 알수록 사람들은 나무는 자라면 잘수록 자기 성장력이 있거든요. 왜 우리가 보리는 바람에 불면 자꾸 막 바람에 휘둘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묘미 뚜렷하거나 전문가로서의 어떤 프로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흔들려요. 그래서 이 말했다가 저 말 할 수도 있어요. 적당히 알면 더 헷갈려 버려요. 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남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 또 이 육수를 직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저는 공부를 따로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옛날에는 제가 신기가 있다는데 그때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할머니 할매신이 좀 늘 도와주시고는 계셨는데 제가 더 많이 커지려면은 더 많이 공부를 하면서 신기와 학을 같이 해야 정말 더 성장할 것 같아서 제가 요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학문과 기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조금 잘 못 가서 그래서 저는 우리 할머니하고 같이 함께 하기 때문에 늘 제가 엉뚱한 길을 안 가도록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천사님들은 공부를 조금 물어보세요. 제가 어느 정도 사주가 이런데요. 유튜브에 댓글에 개인적으로 올리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묻기 때문에 전화 상담하면서 제 사주는 이런데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알고 싶으면 깊게 알고 싶으면 따로 그때 물어보셔야 돼요. 그게 에티켓이에요. 매너고 유튜브에 댓글을 다 다시는 것보다는 연애운은 저는 조금 간단하게 정말 필요한 상담을 그만큼만 해주지만 진로에 대한 부분은 제가 따로 정성을 들여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 내려왔지? 새로움에 대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목이 있고 없고에 대한 경법이 아니라 이거는 다 누구나 필요한 내용 같고요. 파랑은 우리가 어, 뭐 키워드라 할까? 그거는 정신, 음, 정신 그리고 침묵이라든지 신중이라든지 이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을 제가 많이 제일 좋아해요. 저는 파란색 옷을 뭐 똑같은 걸 여러 개를 사거든요. 그거는 제 자신이 화가 많다 보니까 늘 약간 덩덕구이락하나 우리 뭐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뭐 실수도 하고 마음이 급해지고 이거 하면 저거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 스스로 신중해 주려고 하고 침묵을 지키면서 화를 다스리려고 하고 그리고 나의 정신 세계를 높이려고 파란색 옷을 많이 입어요. 우리 천사님 사주 중에 나무라는 오행이 사주에 용신이거나 약간 희신, 뭐 좋은 글자에 작용을 한다면 파란색 옷을 입고 녹색 옷을 입어도 돼요. 근데 요거는 파란색 옷이나 녹색 계열을 어, 말고라고 약간 얘기한 거는 나무는 태양을 받고 따뜻해야 되니까 요거는 요 내용 때문에 입지 말라고 요 예가 된 것 같아요. 사주에 불이 좀 많은 분들은 파란색을 조금 입으셔서 요런 기운을 좀 조절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색채 타로에서 색깔 타로가 있어요. 그래서 파란색 타로가 약간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성향 자리로 오면은 성격이 이런 부분이 있다. 이 사람은 매우 신중하고 논리적이고 체계적 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좀 단점으로는 고정관념을 좀 깨트려야 됩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교육자하고 상담자의 직업이 딱 맞아요. 이런 색깔 좋아하시는 분들. 사주가 약하니까 당연히 이게 나무 색깔이니까 이 색깔 입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넘어갔네. 그리고 자연과 생명을 상징해요. 녹색 자체는. 그리고
균형과 조화를 상징하기도 하고, 나무가 자라다 보면 족벌 없는 나무는 막 너굴나무 이래 자라기도 하지만은 나중에는 어떻게든 자기 중심을 가지고 또 곱게 올라가요. 그 다음에 나무가 없는 나무가 많은 사주의 성격은 또 부드럽고 또 유하고 또 현모양처 같은 기질도 있고 공감 능력도 좋고 그런 분들도 많고 자신을 돋보이기 좋아하기도 하고 갑이라는 사주들은 가끔 병화를 본 사주들은 정화를 본 사주들은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요런 차이에서 우리가 옷 입는 거라든지 약간 요런 부분을 해석했던 것 같고요. 자, 푸름을 가까이 하거나 하초재배나 등산이나 산책을 하면 좋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사주에서는 감나무가 갑을 봤을 때, 그 다음에 갑이 을을 봤을 때 이게 조금 고급이 여기에서는 근데 이런 내용만 조금 아신다면은 충분히 사주 보기가 좀 쉽습니다. 제가 또 다시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사주 온국의 천간에 갑일주인데 연에 갑이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깝깝하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40대, 50대, 60대 분들 나이에서 상담을 받으러 오면 이런 말 손님한테 바로 던지면 잘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제가 하늘에 천간에 갑이란 글자가 3개면 더하고 4개면 더하겠죠. 근데 뭐 천간에 4개, 3개가 잘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사주 원국에 태어난 사주들이. 자, 을을 봤다 간목이 입주가 을은 내 밑에 부하예요. 그래서 을은 경금을 갖고 오기 때문에 간목사주에서는 경금은 명예고 그래서 관이에요. 큰 관을 내가 명예를 아랫사람 을목이 끌고 온다 했죠. 경금을 끌고 와서 아랫사람으로 인해서 더 오히려 그 사람이 일을 잘해서 좋은 사람이 생기고 내한테 명예가 생기고 그렇게 나중에 이렇게 사주에 대입을 해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갑이 병화를 봤다. 병화는 꼭 경금만 봐서 명예가 올라간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갑사주는 병화를 봤을 때도 명예가 올라간다. 가치관이 약간 이제 더 형성이 된다. 자기가 원하는 어떤 꿈을 이룬다. 그렇게 해석하셔도 좋고요. 꽃을 피웠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병화는 태양이니까 갑은 태양만 보면은 태양을 보면서 꽃을 피우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사주에는 병화가 있고 없고의 사주가 엄청난 어떤 결과를 낳기 때문에 내 사주의 갑사주가 병을 봤다. 그 사주 상당히 성공합니다. 근데 대체로 병화를 가지고 있으면 성공을 하신 분들이 많고 부자 사주도 많은데 개가 있어요. 그러면 태양이 또 어두워지기 때문에 사주에서는 한편으로는 또 약간 아까 병만 있는 거하고 개가 같이 있는 건 등급이 또 떨어져 버려요. 태양에 우리가 비구름, 개수는 비구름인데 그게 있으면은 어두워지잖아요. 병화가 태양이 그래서 요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자, 병화는 신금, 관성으로 느껴져서 금이 없을 경우는 병화가 신금을 끌고 오는 매개물이 된다. 요건 나중에 전문적으로 이제 사주를 원국을 놔두고 볼 때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갑이 정화를 봤다. 음, 내 사주에 만약에 물이 없는 사주에서는 업로를 끌고 와요. 정화는 정임, 합이라 해서 임수를 끌고 와서 그래서 갑인 사주가 정화를 갖고 있는 사주도 그래서 좋은 사주가 되는 거예요. 임수를 끌고 와서 수생모 나한테 긴 역할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문서를 좋은 문서를 찾게 되거나 그 문서가 나중에 돈이 되거나 이렇게 연결해 드리는 겁니다. 자, 갑이수 무토를 봤어요. 갑 소나무가 땅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잖아요. 토는 가뜩이나 돈인데, 재물인데, 큰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돼버려요, 사주에. 간목사주가 옆에 무토를 갖고 있다. 행운합니다. 그 다음에, 내 사주에서는 기토를 만났어요. 토라는 게 재성이고 돈인데 좁은 땅을 만났다.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나의 정제라고 하거든요. 간목 입장에서는 정제.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들. 내 노력으로 번 돈 항상 있다. 요거는 무토는 편제. 편제는 행제도 되고 내가 투자한 게 가끔 큰 돈이 되는 사주. 그리고 상속받는 거 내가
부동산이 너무 오르는 거. 그래서 내 사주에서는 내가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버는 사주들 이렇게 접목하시면 잘 맞고요. 원국에 수가 있거나 물이 있거나 대운에서 수생목이 이루어질 때 간목이 기토를 파괴한다죠.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갑하고 기가 사주에 나란히 있으면 이게 묶여버린다 하면 돼요. 묶인다면은 이 기토 입장에서는 갑 때문에 사주에 묶여버려서 내가 그 해에는 어, 연애운으로 데뷔할 때는 갑은 정관 반듯하고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선비같이 생각했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알 수 없는 이 사람이 진토를 깔고 왔어요. 진토를 깔고 왔다는 진토는 기토 입장에서는 급제기 때문에 이 친구가 다른 여자한테 가버렸어요. 주체성 성씨 묶인다. 그런 운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해석이 다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경금 관성에 의해 다듬어진다. 우리가 정원사가 있잖아요. 쓸데없이 자란 나무가 있어요. 요거를 정원사가 경금이라는 칼, 전지가위로 다 잘라주잖아요. 그래서 사주에는 감나무만 있는 것보다는 약간은 전지가위처럼 그런 글자가 있어줘야지만 그 사주가 명품 나무가 돼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이 지나치게 강하면 어, 경금과 신금 뭐 이런 글자들이 너무 많으면 예민해지고 건강이 힘들어져. 자, 그 다음에 이런 사주의 예는 실전할 때 다 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사주 설명이 웬만한 거는 다 해석이 다 될 거예요. 나중에 얼마나 재밌을까요? 저는 이제 어, 사주하고 타로하고 관상, 손금, 장명을 한꺼번에 배우는 과정을 천천히 올려서 나중에 무료 배우기 과정도 있고 그 다음에 전문가 과정을 만들어서 제가 가게도 이제 조직의 천사 1, 2, 3, 5점, 5점 있고 이제는 이제 다른 지점에 뭐 부산점이나 나중에 서울점이나 경기도점이나 약간 이런 게 확장을 조금 할 생각도 있고 지금은 전화 운세 사이트가 있어요. 저는 너무 전화가 오는데도 못 받고 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전화 상담하는 선생님, 방문 상담하는 선생님, 뭐 거기에 뭐 둘 다 가능한 선생님들을 가족을 모집을 해서 전문적으로 이제 인재 양성을 좀 약간은 하려는 게 제가 지금 이제 숙제가 생겼어요. 목이라는 게 갑진년이잖아요, 올해가. 제 사주에 갑인이 있다 보니까 내 혼자 하기엔 너무 힘들고 버거워서 재미밖에 없는데, 어,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천천히 하고 있으면서, 어, 나중에 언제 정도 되면 전문가가 될까요? 그거는 이제 타고난 사주가, 뭐 타로를 잘하는 사주가 있고, 뭐 사주를 잘하는 사주가 있고, 관상을 잘 보는 사주가 있고, 뭐 이름을 장명을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전반적으로 해서 내가 잘하는 분야를 우리 천사님들은 하나만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분야를 해서 전문적으로 제가 많이 도와드릴 거예요. 죄송합니다. 전화상담 운세 사이트에 거기도 하시고 방문 상담도 하시고 하면 자기 수입원이 상당히 좋아질 거예요. 저도 이제 지금까지는 운이 많이 이제 오진 않았는데 이제 한 2, 3년 있으면 제가 좀 엄청 좋아지는 운이 오거든요. 그러면 운 좋은 사람하고 같이 있다 보면은 같이 더 좋아집니다. 우리 천사님들 저를 믿고 타로하고 사주, 관상송금 뭐 나중에 조금씩 갈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저한테 따로 연락을 해주세요. 그러면 같이 가족이 되어서 미래를 한 번 더 의미 있는 어떤 보람 있는 우리 쪽쪽이 천사를 운영하고 이끌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어떤 갑이 봤을 때하고 갑이 어, 신금을 봤을 때 개수를 봤을 때 내 사주에 화가 병화와 정화 사화 오화가 없는 사주일 경우에는 신금이 병화를 끌고 온다. 병화를 끌고 와야지만 갑이 크게 성장할 수 있어요. 자, 임수.
물만 먹어도 갑은 개수라는 물보다는 임수라는 물, 큰 물, 바닷물을 만났을 때 더 금생수를 더 크게 받고 유지가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하기에는 개수로는 부족하다. 토가 없을 경우에는 내 사주에 토가 돈인데 토가 없다고 돈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개수가 하나 있으면 또 무토를 끌고 와요. 그러면 우리 목이 없는 사주의 기원법으로 있어서는 내 사주에 이런 글자가 없으면 상대방이 이런 사주에 이런 글자를 끌고 올 수 있는 글자라도 있거나 아니면 내가 물이 없다. 그러면 물을 상대가 가지고 있는 사주를 갖고 만나면 서로가 개운이 되는 거예요. 무기 없는 사주의 기원법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우리 천사님들 제가 우리 천사님들이 다 어, 수준이 어느 정도 다 아예 기초가 안 됐거나 아예 많거나 뭐 등급을 모르니까 전반적으로 다 같이 그냥 수업이라면 또 하기 싫어져요. 자료를 올려봤습니다. 간목이 많은 남자의 사주 성격 요거에서는 이 사람은 어떨까요? 성격이 그러면 우리 천사님들 음, 이 사람 우리가 나무가 많음이라고 했어요. 나무는 어, 그 다음에 자기가 위로 자라려고 하는 센 성격, 자존심이 센 성격이 있다 했죠. 그래서 너무 많으면 이거를 약간 잘라주는 글자가 경금이라는 글자, 신금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조절 능력이 있어요. 관성이라는 글자가 자기를 제어하는 글자. 그러면 너무 비견, 또 다른 나라는 글자, 경쟁자라는 뜻의 비견은 십성의 자료도 올려야 되고 육친에 대한 자료도 다 연결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많이 바쁘네요. 자, 그러면 다른 경쟁자로 인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격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이 사주는 사람이 남자 사주인데 대범하겠어요? 안 대범하겠어요? 이 사주는. 나무가 많으면 자신감이 많아야 된다는 내성적이고 낯가림이 있고 그리고 전공에 대한 갈등도 많이 하는 사주였어요. 왜 그럴까요? 선택장애가 오는 사주가 병정 갈등. 다음 영상 이제 병화하고 정화 올려요. 화가 많은 사주, 적은 사주. 병화 태양만 있으면 자신감이고 의욕적이고 전선천하 유화독존인데 정화가 있기 때문에 어두워져 버렸어요. 나무가 꽃을 확 못 피워버렸어요. 이 사주가 토가 많아야 토와 물의 오행이 잘 결합이 돼야 사주가 키도 크고 살도 찌는데 이 사람 좀 말랐어요. 최고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또 내성적인 성격 그리고 과도 전공을 약간은 고민할 수 있어요. 이 사주는 나중에 정신세계 학문을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심리학과 관심 많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직업은 무슨 과를 갔냐면 원래는 이런 과를 가고 싶었는데 성적이 부족해서 임상병 병원과를 갔을 거예요. 저도 오래전에 왔는 분이라서 기억이 까물까물한데 이분은 자기 돈 바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인신충, 인목과 신금이 충이 있는데 충에서도는 무진전이 와서 이 사람은 사주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좋은 쪽으로 가게 돼 신다 청구 가능한 사주네요. 그 다음에 이 사주에는 부모님, 모친께서 제가 봐서는 인성이라는 게 모친도 되고요. 글자가 있어요. 정화에서 임시로 끌고 올 수도 있고 신자진을 끌고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부모공이고 주상공이기 때문에 모친이 볼로 자라는 나무를 잘라주고 다듬어지는 어떤 나무로 갈 수 있게끔 모친께서 이런 학문과 이런 공부를 좀 잘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래도 나름대로는 여자복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다음 또 영상에서 담아볼게요. 또 마지막으로 갑이 있고 갑이 많은 사주. 사주에 나무가 없는 사주를 하나를 만들었어야 됐는데 그냥 나무가 많은 사주만 담았네요. 얘를. 자, 이 사주는 어떻게 살아가냐. 을목이 이분의 성격은 어떨까요? 우리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갑이란 성격은 약간 이제 좀 양간이다 보니까 대범하고 사고하는 생각이 쪼잔하진 않아요. 갑이잖아. 그래도 갑이라서. 을은 세을자. 상황에 이해타산적으로 환경에 적응을 많이 해버려요. 자기 보호 능력도 있고 애착도 많고 사랑에 빠지면 되게 집착을 해버려요. 뭔가
의지가 많아요. 을이 엉키고 엉켜서. 이 친구는 남자를 보는 눈이 좀 작겠죠. 특히 비견, 다른 여자하고 같이 있는 유금의 남자, 관성의 남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랑에 대해서 늘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래도 병화를 받기 때문에 따듬으면 좀 예뻐요. 그리고 성형하면 조금 더 예뻐질 수 있는 사주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근데 성형을 잘못하면 안 되는 해는 있어요. 또 요거는 또 나중에 설명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직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공부를 많이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 사주는 공부는 우리가 어릴 때 환경을 좀 많이 봐야 돼요. 을목이란 글자가 이 사람이 자가 좋은 역할로 약간은 되기도 하지만은 해자 축으로 너무 별 운이 왔기 때문에 응축돼 버려서 공부에 어떤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 사주가 나름대로는 눈치가 없는 애는 아닌데 연애에 있어서만 눈치가 없는 짓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격 볼 때. 그래도 착해요. 나무는 착하고 그 다음에 인정이 많고 그 다음에 감정적인 거는 이제 제어할 수 있는 글자가 나무는 뒤엉켜버릴 때 자기가 제어가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성관계만 좀 절제만 잘 하신다면 충분히 괜찮은 사주가 나중에 될 수는 있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게 흠이네요. 여기까지 또 우리가 갑목이라는 게 나무가 갑을이 많은 사주, 적은 사주, 개운법도 다 앞에 설명해 드렸죠. 참고해서 공부 조금 많이 해보셔야 재밌지 않나요? 네.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자료 많이 가지고 나올게요. 감사합니다. 천사님들 항상 좋은 일 많으실 거예요. 저를 아신 분들은 다 좋은 일들 많이 뿜뿜뿜뿜 생겨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끄는 거.